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오늘은 물의 고장 양평으로 떠나볼 거예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 양평은 자연,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에요. 두물머리, 세미연 등 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용문산, 중리산, 유명산 등 아름다운 상세를 자랑하는 곳도 있고요. 명달리 계곡, 상원사 계곡 등, 그리고 국립양평치유숲, 용문산 자연휴양림 등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답니다. 용문산은 913년 신라 경덕왕 때 대경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다른 설에는 경순왕이 친히 이곳에 행차해서 지었다고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원왕후를 위해서 보전을 짓고 2개의 불상과 8개의 보살상을 모시기도 했다니까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유명한 사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907년 의병의 근고지로 사용되다가 일본군이 불을 질러서 정각의 많은 부분들이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그나마 남아있던 사찰의 많은 부분들이 용문산 전투를 치르면서 불타고 없어지게 되었답니다. 용문사 하면 떠오르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은행나무예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대략 1200여 년 정도의 수령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은행나무에는 나라를 잃은 마의 태자의 아픔이 실려 있는데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태자가 신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선으로 가는 도중에 이 지팡이마저 버리기 위해서 이곳에 꽂아두어 버렸지요. 그런데 이 지팡이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 중 가장 크다고 해서 조선 세종 때에는 정삼품보다 더 높은 벼슬인 당상지첩을 하사받기도 했으며,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신령시하여서 이 은행나무에 얽힌 여러 가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 이 나무를 베고자 톱을 대었을 때 톱자리에서 피가 나오고 맑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을 쳤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정미의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이 절을 불살랐는데도 이 나무만은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길 때마다 큰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고종이 승하하셨을 때도 나무까지 한 개가 부러졌고요. 8.15 광복 때, 6.25 전쟁 때, 4.19 때, 5.16 때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8.15 때는 좋은 일인데 나무에서 소리가 났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과 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00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500m가 넘는 용문산 은행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열매를 피우고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 이야기에 나오는 한읍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가 바로 양평군 양서면에 있어요. 사실 오성이 한음보다 5살이 많았지만 서로 나이에 기울지 않고 서로 막역하게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이 둘은 엄청 개구장인데요. 그 개구장이란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두 소년이 서당에서 같이 공부할 때 스승이 꾸벅꾸벅 졸자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자 스승이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대다가 그게 그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무안해서 얘놈들아, 나는 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을 만나고 온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셨대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소년이 대놓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스승이 꾸짖으려고 하자 두 소년은 자신들도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스승이 그럼 꿈에서 공자님이 뭐라 하시더냐 라고 했더니 이 개구장이들이 공자님은 스승님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백부해서 스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개구장이긴 하지만 귀여움이 묻어나지 않나요?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 외교 분야에서 활약을 해요. 명의 원병을 요청하러 가서 명의 지원을 약속받고 명나라의 장수 이효성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하였어요. 그러나 임목대비의 패비에 맞서다가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위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어요.
이 정도만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눈치챘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황순의 소설 소나기 한 단락이에요. 소설 속의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으로 이사를 간다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보아 이 소설의 배경이 양평이라고 생각하고 이곳 양평에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순원은 소나기를 비롯해서 학, 목너미 마을의 개 등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와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에 대한 애정, 휴머니즘 등을 고루 갖춘 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황순원 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유품과 작품을 전시하는 세계의 전시실, 소나기 광장에는 노즐을 통해 인공적으로 소나기를 만드는 시설이 있고요. 징검다리, 섭다리 개울, 수수단 오솔길 등 소설 소나무의 배경을 재현한 체험장이 있답니다. 몽양기념관은 양평군에서 태어났던 몽양 여운형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터만 남았던 것을 2011년 복원시켜서 개관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하였던 몽양이 걸어온 길과 그동안 그가 활동했던 업적, 1947년 암살되기까지의 연대기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몽양이 생전에 썼던 유품과 저서 등을 전시하고 있어요. 여운형은 대한제국 시기 신민의 활동과 애국 개몽운동 등 민족운동을 벌였어요. 1918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신안천년단을 만들고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맡은 뒤에는 올림픽에 우승한 송기정의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는 소위 말하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답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자 그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정부 수립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1947년 한지근이라는 우익 청년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답니다. 두물머리는 일교차가 큰 탓에 짙은 아침 안개가 장관을 이루고 일출과 황포돛담배 그리고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관광 백선에 꼽히는 곳이에요. 두물머리에는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이 있어요. 세미원에는 내 이름은 장자에서 따온 말로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강가에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곳에서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연을 가져다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연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명소가 탄생하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여름철 연꽃이 아름답게 피는 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